여러분, 혹시 자식에게 정성을 다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무시 섞인 말투와 싸늘한 눈빛뿐이라 서운했던 적 없으신가요? 금지옥 옆 키운 자식이 어느덧 머리가 굵어져 부모의 조언을 간섭으로 치부하고 부모의 존재를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여길 때 그 가슴 무너지는 슬픔을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커지는데 오히려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평생을 고독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연구하는 데 바쳤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식의 태도를 180도 바꾸고 부모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단 한마디의 힘에 대해 지금부터 한 60대 가장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김철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남부럽지 않게 공부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신이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음식을 아껴가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에게 돌아온 현실은 그가 꿈꾸던 안락한 노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 식사 자리에서 김철수 씨가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한마디 건네면 아들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건 옛날 방식이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면서 가만히 좀 계세요. 며느리는 옆에서 못 들은 척 숟가락만 움직이고 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뱉습니다. 그 순간 김철수 씨는 거대한 벽 앞에 선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는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 취급하는구나 싶어 밤잠을 설칩니다. 화도 내보고 서운함도 표현해보았지만 그럴수록 자식들은 아버지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자식의 무시에 상처받으면서도 혹여나 자식들과 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는 김철수 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러한 고통에 대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날카로운 일침을 가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친절을 베푸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얕잡아 보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부모이기에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받기만 하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권리가 되고 권리가 된 호의는 더 이상 고마움의 대상이 아닌 무시의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가 되었을 때 자식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 혹은 이용 가치가 떨어진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슬픈 본능이라고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분석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존중하겠는가? 김철수 씨의 사례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삶의 중심이 오로지 자식들에게 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식의 반응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자식의 인정에 목매는 순간 그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는 태도는 자식에게 나는 이제 너희의 도움과 관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약자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약자의 신호를 감지한 인간은 군림하려 들기 마련입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서운함이 아니라 냉철한 자립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자식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3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십시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자식에게 투자한 만큼 보상받고 싶어하는 보상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채권자로 만듭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모든 고통은 결핍과 갈망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식의 효도를 갈구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이 연락을 하든 안 하든 나를 존중하든 안 하든 그것은 자식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의 반응에 초연해질 때 오히려 자식은 부모의 변화된 모습에 당혹감을 느끼고 긴장하게 됩니다. 둘째, 당신만의 견고한 세계를 구축하십시오. 자식들이 무시하는 부모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삶이 없고 오직 자식의 삶에 기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미도 없고 만나는 친구도 없으며 오로지 자식의 안부만 묻는 부모는 매력이 없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품격 있는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건강을 관리하며 스스로를 가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볼 때 자식은 부모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아니라 배울 점이 있는 어른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침묵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자식이 무례한 태도를 보일 때 구구절절 훈계하거나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권위는 떨어지고 자식은 부모의 말을 소음으로 여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우아한 거리두기입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말을 내뱉는다면 대꾸하지 말고 가만히 쳐다본 뒤 자리를 뜨십시오. 혹은 아주 짧고 담담하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알았다라고 말한 뒤 당신의 할 일을 하십시오.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는 부모의 침묵은 100마디 잔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압감을 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무례함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선을 넘고 무시할 때 반드시 해야 할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이 말은 단순히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자식에게 주기로 했던 경제적 지원을 줄이거나 자식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절하면 자식과 멀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고 무엇이든 다 해주는 부모는 자식에게 쉬운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칙이 있고 때로는 냉정하게 거절할 줄 아는 부모는 자식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 됩니다. 김철수 씨는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듣고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단톡방에 길게 쓰던 안부 인사를 멈췄습니다. 주말마다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집을 지키던 습관도 버렸습니다. 대신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 학원에 등록하고 등산 모임에 나가며 자신의 시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 주말에 손주를 맡아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약속을 취소하고라도 수락했겠지만 김철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그날은 내가 등산 계획이 있어서 안 되겠어.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해보렴.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늘 희생하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김철수 씨는 자식들의 무례한 말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시로 일관하던 자식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자 오히려 자식들이 아버지의 기분을 살피고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도 결국 인간관계의 일종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비극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무시해도 된다는 허락을 암묵적으로 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허락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부모의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도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를 책임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이며 동시에 자식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립을 선택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다.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잠시 고립되어 보십시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식이 당신의 가치를 몰라준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자식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자신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 모든 사람, 심지어 당신을 무시하던 자식조차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기십시오. 자식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평온을 찾으십시오. 어쩌면 자식의 무시는 당신에게 이제는 당신만의 인생을 살라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리기보다 멋진 옷 한 벌을 사입고 당당하게 외출하십시오. 당신의 뒷모습이 당당하고 활기찰 때 자식은 비로소 당신이라는 사람의 무게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농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농사입니다. 나를 가꾸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농사를 잘 지어야만 노년의 수확이 풍성해집니다. 자식이라는 열매에만 집착하다 정작 나무 본체가 시들어버린다면 그 농사는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시선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을 똑바로 마주하십시오. 당신이 단단해질 때 관계의 비대칭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차갑지만 명확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고통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품격이 결정된다. 자식과의 갈등이라는 고통을 품격 있게 다루십시오. 비굴하게 매달리지 말고 악을 쓰며 싸우지도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가르침이자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자식들이 무시할 때 화내지 말고 웃으며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그리고 그 말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자식 없이도 충분히 빛난다는 사실을 보여줄 때 자식은 비로소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180도 변한 태도로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의 노예가 아닙니다. 서로가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며 평행선을 달릴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너무 가까워져서 서로를 찌르는 고슴도치가 되지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각자의 온기를 지키는 것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특히 노년의 부모-자식 관계에서는 이 거리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자식에게서 마음을 떼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나를 모두 살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자식 걱정에 주름진 얼굴, 자식 눈치 보느라 굽은 어깨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고생하셨고 충분히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숨을 쉬고 당신만을 위해 돈을 쓰고 당신만을 위해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질 때 비로소 자식도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당신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자식으로 인해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명쾌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주도권은 항상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식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자식의 태도도 반드시 변합니다. 당당하고 품위 있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의 효도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을 비워내는 데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라는 욕망을 비워내십시오. 그 빈자리에 당신의 자아를 채우십시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기인한다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일구어낼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자식의 무시는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못하는 작은 먼지가 될 뿐입니다. 자식들이 당신의 가치를 폄하하려 할 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직 삶의 깊이를 모르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당신이 통과해온 그 수많은 세월의 무게를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받으려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자식의 무시에 대한 가장 우아한 복수는 당신이 그들 없이도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존엄한 인간이며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영웅입니다. 이제 그 영웅의 왕관을 스스로에게 씌워주십시오. 자식에게 구걸하지 말고 스스로 왕이 되어 당신의 영토를 다스리십시오. 그것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부모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당해지십시오. 냉정해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태도를 180도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한마디입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당장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 힘이 빠지고 눈이 침침해져도 당신의 정신만큼은 서슬 퍼런 칼날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로 자식에게 삶의 운전대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의 운전석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자식은 뒷좌석에 탄 승객일 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승객이 운전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당당하게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당신을 지키고 나아가 무너져가는 부모-자식 관계를 바로잡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평생 고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외부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자식의 무시라는 파도가 칠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더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 평온을 찾으십시오. 바다 깊은 곳은 어떤 폭풍 후에도 고요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그런 깊은 바다로 만드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식이라는 이름의 거센 파도를 웃으며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매몰되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서운함이 느껴질 때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문장들을 떠올리십시오. 인간은 결국 혼자다. 그러니 혼자서도 잘 서는 법을 배워라.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가 여러분을 고통의 늪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 자식에게 향했던 그 극진한 사랑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세상의 모든 무시는 사라지고 오직 존경만이 당신의 곁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는 자식을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으로 이미 충분히 완수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보너스로 주어진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자식의 눈치를 보며 낭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보고 싶은 풍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자식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말고 오늘 당신이 성취한 작은 즐거움에 건배를 드십시오. 당신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자식은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의 거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태도는 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단한 삶의 자세가 자식의 태도를 180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무시할 때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나로 살기로 했다. 이 결정이 당신의 노후를 가장 빛나게 만들 것이며 자식과의 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재정립하게 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 달라야 합니다. 전반전이 희생과 헌신의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자립과 향유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이 차가운 지혜를 따뜻하게 품으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멋진 후반전을 만들어 가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자식의 무시라는 어둠이 당신을 덮칠 때 당신 안의 별을 깨우십시오. 그 별은 자식의 인정 없어도 스스로 빛나는 고귀한 영혼의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당신을 무시하던 자식들이 그 빛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당신을 뒤따라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관계의 진실이자 인생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응원하며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문장을 남깁니다. 자신을 신뢰하라. 그러면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다. 자식조차 당신의 적이 될 수 없는 완벽한 자기 신뢰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일 때 비로소 온전한 당신이 됩니다. 그 온전함으로 자식을 대하십시오. 그것이 100마디 말보다 무거운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